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지매와 사랑 빵소님의 이샘입니다. 새해가 밝았는가 싶더만은 벌써 2월입니다. 1월 달에는 뭐 계획만 세우고 일한다고 허둥지둥 후딱 지나가고, 그렇지만 2월은 봄을 기다리는 3월이 있습니다. 사랑방송님, 오늘은 2016년도에는 꼭 운동하자, 책 많이 읽자, 예뻐지자 등등 이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한지 한복의 한지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 네. 딱 들린 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데 좀 뜨끔하기도 하네요. 그랬습니까? 왜냐면 벌써 한 달 지났는데. 네. 뭐. 그럼 본인이 네. 그러면은 소개를, 네. 본인 소개를 딱 한번 해보시죠. 네. 곡으로. 예,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한지 한복, 한지 클래식 대표 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복 디자이너고요. 그다음에 또 조각보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지 클래식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조각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친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쇼핑몰이다 보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예, 예. 이제 이렇게 구입도 해가시고. 그러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예. 한복을 짓는다 이러면은 네. 좀 바느질 솜씨 좋은 중년 여인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중년인데요, 왔는데 중년. 뜻밖의 네. 너무 참신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언제부터 이 한복 짓는 일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제가 2000년에 이제 제 매장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지금 횟수로는 16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배우기 시작한 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6, 27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아니 근데 그 대학을 관계되는 예, 그러니까 의류학과를 나왔어요. 의류학과를 나와도 네. 보통 뭐 해외로 나간다,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 이렇게 하지, 네. 이 한복에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하기 안 힘들 하죠. 것 같은데. 네,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솜씨는 있어서 이제 한복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교수님께서 졸업하고 시집가지 말고 내 밑에 와서 공부해라, 대학원 가고 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왜 졸업을 하고 한복을 해요,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계시가 내려온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한복을 하게 됐어요. 예. 지금도 너무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이런 거는 예.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맞죠. 아닙니다. 예. 맞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29에 매장을 냈을 때, 지금도 금방 저보고 뭐 일반적으로 한복 하시는 분들 좀 젊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29에 뭐 결혼도 하기 전에 매장을 내면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어머니 계세요라고 먼저 물으세요. 맞지. 그러니까 어머니 계시는데 그쵸. 가게 예, 봐주러 당연히 줄 알고. 전혀 이제 다 물어보신 게 가업을 뭐 올렸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고 그럼 혼자의 힘으로 그렇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모님이 하셨다거나 뭐 아는 분이 뭐 이렇게 하지, 그거는 진짜 전혀 아니고. 없는데도 실제로 저는 정말 인복이 많아요. 인복이 많아서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럼 누구한테 솜씨를 전수받았다. 그렇죠. 이제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복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IMF 지나고 직장 생활을 저는 이제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졸업하면 그냥 그룹 공채 셔서 들어가고 그래서 뭐 그냥 옆에서 볼 때는, 부모님들 볼 때는 대기업을 다니는 이제 애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복을 한다고 하니 뭐 난리셨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아예 없었어요. 맞아. 다 뭐 하이텔로 PC통 시다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114 해가지고 이화여대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부산대 의류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교수님께 전화를 드린 게 맞는데 부산을 내려가면 정말 엄마가 이렇게 딱 집에다가 머리 깎여서 들어앉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이 이제 그 한복이 유명하신 분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장 오라고. 왜냐면 젊은 사람이 한복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 처음 시작은 어머니 반대도 있었고 많으셨죠. 네. 보통 고집이 아니신갑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14, 15년 됐다, 그지? 그렇죠. 제 샵을 한 지 15년 됐고 뭐 한복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죠. 예. 그러면은 나름대로
한복에 대한 뭐 고집이라든가 네.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어떠나요? 이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전 평생 그쵸. 한복을 연구하는 뭐 이런 디자이너이라고 하기엔 조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한복은 처음 정말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약간 예술가적 기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뭘 해서 판매를 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치, 제가 작품. 해서 일단은 즐거워야 돼요. 맞아, 근데 맞아. 한복 시장이 아시지만 너무 이제 갈수록 한복을 너무 많이 안 입잖아요. 안 입다 보니까 거의 혼수예요. 결혼하는 그러네. 신부 옷, 예, 그다음에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 예.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한복은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또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하세요. 뭐 한복의 세계화라든지 뭐 대중화 이런 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저의 철학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이라고 하자면 한복은 정말 이렇게 뭐 예에서 아주 우리 다 누구나 아시는 그 이영희 그 디자인 한복 디자이너가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파리까지 자기 정말 뭐 집 진짜 팔고 땅 세계로, 팔고 예 정말 진출했네. 대단한 일. 사실 그분 때문에 제가 한복을 시작한 것도 맞거든요. 맞지만 이게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복을 입는다. 이거는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복은 우리 전통 정상복이지 문화예요. 않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배우 이영애 씨처럼 약간 레드 카펫에서 다른 배우들이 정말 뭐 무슨 샤넬이다, 디오르다 그치, 이런 드레스 드레스를 입을 때. 입을 때 한복을 입고 나간 제일 이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복은 늘 입는, 그러니까 자꾸 한복값이 비쌉니다 하지만 맞아요. 오히려 우리 지금 명절 앞이잖아요. 마트 가보세요. 그 마트 가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설이라고 한복 입고 계시잖아요. 그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맞지. 왜냐하면 한 5만 원씩 주고 대여해서 입으신 옷이에요. 아니면 많이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 한복을 너무 많이 보급을 하고 점점 뭐 가격을 낮춰서 많이 입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복은 오히려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냥 격자 입었을 있게. 때, 예, 정말 내가 이영애처럼 되는 그런 여배우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옷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렇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네. 예쁘세요. 네, 한 대표가 한복을 안 입는다 하셔서 제가 이게 오늘 제가 입은 이게 한 대표 작품입니다. 네. 이쁘지? 참 이쁜데 이런 장신구 같은 것도 한 대표가 다 만든 작품인데 이 한복 말고도 또 뭐 조각부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을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이 쿠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한복 한 개로 성이 안 찼습니까? 성이 안 찼죠. 왜냐면 그치. 저는 뭐 더 다양한 옷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 어떻게 주고. 보면 뭐 십몇 년을 했지만 늘 같은 옷을 또 팔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너무 저는 이제 뭔가를 창작을 하고 막 더 예쁜 걸 만들고 싶은데 한복으로는 좀 한계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일단 원단들이 많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한복도 좋아하지만 옛날부터 이런 뭐 약간 인테리어 쪽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뭐 한복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각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많은데 예. 저는 이렇게 지금도 지금 약간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조각부로 끝이 나게 되면 실제로 너무 예쁘다지만 그럼 이건 이제 어떡하지? 그치. 예, 맞아요. 어쩌잖아, 예쁜데 이게 예쁜데. 뭐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또 이제 젊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맞아, 이제 좀 맞아. 그런 주의거든요. 맞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놀이개도 그래요. 놀이개가 뭐 빛이라든지 이런 놀이개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예, 비싸요. 이거를 1년에 한 번 한복을 입기 그러니까.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그냥 장롱에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 액자를 해서 아, 집에 놀이개를. 걸어 놓을 수 있게. 그럼요. 맞다. 그러면 그래도 되겠네. 365일 다 볼 수 있잖아요. 맞네, 이제 맞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게 또 파는 거예요. 그치, 그치. 구입을 그러니까. 해가시고 이제 소문이 나면 누가 해서 선물을 서울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전화를 주세요.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지는 뭐 뉴욕에 계신 분한테 선물을 했는데 연락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쇼핑몰을 오픈을 했죠. 2006년인가 아마 그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한복보다는 이제 그게 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한지 한복에서 이제 그건 따로 한지 클래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이 킬트 같은 이런 거를 해보는데 예. 우리 친구들은 예. 니는 멀쩡한 천을 네. 왜 쪼가리를 내갖고 예. 다시 깃고 그러나 맞아요. 하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노 막 킬트는 진짜 맞아요. 왜냐면 원단을 이만한 거를 사서 막 잘라가지고 맞죠? 네. 그래도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각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색감도 맞춰야 되고 네. 이렇게 조각의 모양, 음. 크기, 배치도 네. 해야 되고 나름대로 옆으로 맞아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조각보는 옛날에 이제 뭐 16세기, 17세기 이때 나왔던 그 조각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서울에 가면 한국 자수박물관에 허동화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어, 그분이 예, 예. 그걸 다 수집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만드는 것보다 정말 이런 명장이 만드는 것보다 옛날에 이름 없는 진짜 그냥 그 여염집에서 그러니까. 만든 네, 건데 그거는 옛날에 한복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짜투리 천이에요. 네. 아깝잖아 이만큼도.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만들었는데 와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몬드리안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진짜 울고 갈 정도로 너무 예쁘거든요.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짜투리만 원단 가지고 사실 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그거를 도안을 구도를 다 잡고 하고, 예 구도를 색깔 하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고. 뭐 이 색이 여기 가는 거랑 또 느낌이 그렇죠. 달라지고요. 너도 대봤다. 저도 네, 대봤지. 맞아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건 그냥 내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지금 제가 액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네. 하면 여기 뭐 걸려 있는 것들처럼 저게 중국에도 가고요. 중국에 맞아요. 예, 중국에 요새 맞다. 한식당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그치. 거기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음. 이제 한식당을 하신대요. 이제 퓨전. 그러면 이제 또 거기도 걸려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 이게 세계화다. 뭐. 예, 예. 그치?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가면 꼭 이제 한 번씩 들러본다고 주소 딱 적어놓고 가보고 이러면 이게 참 뿌듯하죠. 네. 전시회 그 명장가의 전시회 예. 앞에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예.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조용히 저는 제 샵에서 이렇게 막 작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인복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막 따라가서 저 좀 해주세요 해도 안 될 분들이 오셔서 근데 또 이제 그 아까 벚꽃 장신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일이 많고 힘든 시기에 오셔서 한 2달 정도 여유를 두고 무조건 오프닝은 이제 며칠입니다 하고 소반장 이종덕 선생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소반장하고 도자 이성진 선생님 그 사이에 조각보 한지희를 넣어주시겠다는데도 저는 고사를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갤러리 관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가문의 영광인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약간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작품이 없는데 근데 그 이제 관장님 여기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남들은 또 얘기하는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넘어서는 뭔가를 항상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도 누가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고사를 했다가 이제 다시 근데 이제 힘을 또 입었던 거는 그 앞에 그 2년 전에 로얄 코펜하겐에서 그 덴마크죠. 예. 근데 그 한국을 위해서 식기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회를 콜라보를 하면서 그 이종덕 선생, 그 소반장 이종덕 선생님하고 매듭장하고 이제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이종덕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작품 너무 좋으시던데. 그래서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하긴 했지만은 어느 분들이 계셨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내서 이제 했었죠. 예. 은근 자랑을 하시는 그런가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그 본인만의 한지만의 색감이랄까 작품 세계랄까 그런 거를 좀 표출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팬이라면 팬층이 있잖아요. 그렇지. 저희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를 갔는데 그 한식당의 입구에 조각보가 딱 걸려있는데 보는 순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사실 조각보는 어떻게 보면
다 다 비슷할 수 거기서 있잖아요. 보이지 않나 예, 있다고 해서 생각하는데,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각보는 정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예 뭐 이런 명장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보다 훨씬 바느질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색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조금은 젊은 감각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마냥 화려한 것보다는, 그렇지. 예, 한 것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무채색 계열이나 이런 또 조각보도 또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다르다 얘기는 하시는데, 뭐 어떻게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뭐 제 입으로 얘기는 하긴 좀 그렇지만. 본인은 잘 모르시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것과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저는 모든 작품이 조금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건 예, 맞아요. 그 하나만을 어디다가 뭐 공간에다 놓는 튀어나온 경우는 게 없잖아요. 아니고. 그렇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거의 그래요. 그렇죠. 사진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맞아. 뭐 얘가 거실에 걸렸을 때, 어디 걸렸을 때, 뭐 일단은 다 또 판매도 어우러지는. 사실은 또 돼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희 작품이 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뭐 한복을 지금 여기 수십 벌이 있지만 네. 같은 거는 거의 없잖아요. 끊임없이 다른 뭔가 새로운 거를 네. 디자인도 새로운 네. 거, 색감도 힘들어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네. 되잖아. 네. 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라는 네. 게 엄청난 힘든 일인 맞아요. 줄 알고 네. 있는데, 그럼 이런 영감들을 어딘가에서 좀 힌트도 좀 받고 그럼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프라다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영감만 받아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직업이. 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어딨냐 싶은 아니야, 게. 그 사람 신이 내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뭘 하냐. 왜냐면 디자이너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한마디로 전 세계를 또 돌아다녀라. 거기 있는 거 나의 돈은 독특한. 받지 말고 다 사가지고 와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디자이너가 직접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아주 음. 뭐 그 이제 큰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행복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평생을 그러니까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회 전반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무조건 촉을 딱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사실은. 피곤해. 막 예, 예. 그 24시간 360일 계속 이렇게 척을 그쵸. 이렇게 예. 뭐 근데 이렇게 저는 뭐 그냥 뭐 타고나야 본투비 되겠다. 디자이너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게 즐겁고요. 그러니까 그죠. 또 이런 거 좋잖아요. 저는 혼자 여행을 잘 가요. 사실 제가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은 아직 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아들 딱 낳고 3개월 만에 프라하로 여행을 갔어요. 혼자. 프라 좋은데. 예, 예. 그래서 그때 길을 딱 트고요. 너무 그땐 두려웠죠, 사실은. 혼자 무서워서 아들내미 못 갈것 3개월. 같더라. 그죠? 그래갖고 그때 길을 한번 딱 트고 나니까 가족들끼리 여행은 사실 그냥 힐링이에요, 말 그대로. 그치. 예, 예.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치, 근데 힐링이고. 혼자 여행을 가니까 정말 이게 왜 우리 그런 얘기 세포 깊숙이 쏙쏙 박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행을 가면 사진도 잘 안 찍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남겨온 이미지는 오면 볼 것 같잖아요. 사실 잘 안 보게 돼요. 그냥 사진 딱 안 찍고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눈으로 딱 보고 박혀요. 느끼고. 예, 예. 그러면 제 감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 잘 가요. 그러고 그것도 그러고 뭐 쇼핑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네. 하셨는데, 근데 이 한복 짓는 일이라는 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네. 시간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하는 일은 아니다는 아니죠. 거지. 예. 그게 가장 사실은 애로사항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를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만한 가치를 받을 수가 있으면 그 시간 대비해서 200만 원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소품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게 한참 이제 붐이일 때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냥 딱 볼 때 디자인이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품이나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인 그 디자인은 옛날에부터 쓰던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요. 기본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저렴하고 싼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가격이 맞지 않아요, 맞아, 솔직히.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진시장 같은 데 가면 많다. 예, 그래서 진짜. 참 이게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옷도 그렇잖아요. 뭐 알마니 같은 것도 블랙 라벨이 따로 있고, 조금 뭐 엠포리오 아르마니처럼 조금 또 이렇게. 근데 왜냐면 디자인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좀 더 손을 많이 간 거라. 지금도 약간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보면 이제 저도 프리미엄 라인, 수 라인, 손숫자사 라인이 있고, 그거는 예.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 한 보름에서 뭐 한 20일씩 걸려서 수작업을 그치. 해요. 그러면 그만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제품인데 미싱으로 바느질을 해요. 예, 왜냐하면 색감만
그거랑 느낌이 같으면 같으면 된다. 그냥 또 왜냐면 이걸 집에 걸어 놓고 싶지만 너무 또 비용이 또 그렇게 높게 되면 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라인을 두 개를 같이 15년 있던 직원이 간두면 큰일 어머니가 닫아야 될 예, 예.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예. 이거를 좀 니 좀 어바래라 가르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할 맞아요. 그럴 예. 모양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한복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와서 한복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붐이었어요. 막 사극, 뭐 그렇지. 허준 같은 거라든지 뭐 그 대장금 같은 그러니까 장금이 한복을 할 때.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복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근데 저도 그걸 지났잖아요. 근데 잘 못 이겨내요. 사실은 이제 진짜 열정이 있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그때는 또 뭐 제가 제일 한다고 바빠서 뭐 가르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죠. 사실 뭐 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이렇게 뭐 배우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보면 뭐 정년도 요즘 뭐 거의 55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맞아. 근데 저는 뭐 이 정년이 있는 없어요. 그죠? 지금 칼 라거펠트가 샤넬의 이제 수석 디자이너잖아요. 83세 올해 83이거든요. 정정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네. 예. 그래 이렇게 바쁜데 정작 네. 생각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제일. 그래서 뭐 가장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 일이 많을 때는 뭐 일이 많으면 당연히 인정도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좋지만, 그러니까 자기 한마디로 혼자 있는 시간. 요새 그런 책도 막 유행이잖아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없으면 굉장히 공허해져요. 없잖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대외적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게 쉬어갑니까 그럼? 저는 한 음주 가무에도 관심이 없고 뭐 있고 뭐 소질도 없고 그다음에 네. 운동도 싫어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진짜 없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책 읽는 거 제일 좋아해요. 예, 책 읽고 뭐 시간 있으면 어쨌든지 여행 많이 가고 예. 재미없게 살죠,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대표의 꿈이 어떤 종합부의 모양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평생 자기 일을 해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이 돼도 은퇴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쟁이다. 욕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현재로는 글 쓰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책을 읽으면 나도 이건 쓰겠는데 막 이런 그렇지.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연애 소설 이런 거 나도 연애 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뭐 좀 걸리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의 연애담을 그 연인을 썼던 그 작가처럼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 아마 그 읽어보신 것 같은데 뭐 파리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요런 아직 멀었는데도 막 고민을 하죠. 어느 나라에 그 방을 잡을까 막 이러고 그래서 그냥 뭐 책 읽으면서 이렇게 소설 쓰고 싶은 게 지금은 꿈이에요. 기대를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성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오늘은 한지희라는 여인을 사랑방 손님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행복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시간 진짜 잘 갔네요.